영화 택시 운전사 벌써 500만 명이 넘게 이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이 영화의 인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영화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 바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실이겠죠.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세계에 알린 독일 기자, 그리고 독일 기자를 광주까지 데리고 간 서울의 택시 기사. 이기성 위원. 네. 택시 기사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오늘 나타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영화가 흥행하니까 그 김사복이죠. 그 본명이. 영화 속 인물이. 김만섭이었고요. 예, 거기서 예. 그 사람의 본명이 김사복이라는 사람이었다고 힌치페트 기자가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못 찾았다. 이게 이제 영화 마지막에 자막이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리꾼들이 이 사람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최근에 김승필 그런 이름으로 트위터에 여러 개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명은 뭐 얘기하지 않고. 예. 그래서 큰아들이다. 그래서 아들과 이제 지난 4일 영화 관람을 했는데, 영화를 봤더니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하고 상당 부분 일치하더라. 자식된 도리 때문에 순간 정신을 잊고자 이 글을 쓴다. 그러면서 힌치페터 씨한테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영화 제작자한테도 감사하다 하면서 이 글이 엄청나게 많이 트윗되면서 이제 누리꾼들 사이에 이게 회자가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보면 사실은 영화 속에 송강호 씨는 아들이 아니라 딸을 한 명 두고 있는 것으로 영화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데 말이죠.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나왔는데 그 글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담담하고 자식된 도리로 아버님의 숭고한 정신을 잊고자 글을 올립니다. 많은 부분이 영화 속의 내용과 아버님이 저에게 해주신 얘기가 일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박철호 교수님도 혹시 이걸 보셨습니까? 뉴스로 봤습니다. 뉴스로 봤는데, 물론 뭐 저게 사실이라면 참 뭐 반가운 일인데, 사실은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많은 것에 대한 신뢰도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확신할 수는 없는 게 아닌가. 특히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고, 그런 점에서 주민등록 관리가 아주 엄격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료를 갖고도 그동안 찾아보려 했었는데 못 찾았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저 발언이 실제 그 택시 운전사 그분의 장남이다라고 확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이 올린 글에 따르면 아버님은 이미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고 얼마 안 돼서 세상을 그렇죠. 떠나셨다고 돼 있죠? 1984년 12월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본명 그대로 사용했다. 왜냐하면 못 찾다 보니까 김사복이라는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신군부에 또 표적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분명히 확실한 것은 힌치페터 기자가 나중에 돌아왔을 때 이분을 찾으려고 애를 썼고 그런 부분들도 많이 기사화가 됐었는데 그때는 이제 이분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거에 대한 전혀 그 아들이란 분은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6개월 동안 1984년에 돌아가셨는데 6개월 동안 지병을 앓다가 돌아가셨다.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도 택시 운전사 영화 봤습니까? 저는 아직 안 봤습니다. 이번 주말에 저는 볼. 예, 그러면 자세한 이야기는 또 저희가 해드리면 스포일러가 될 수가 있으니까 얘기는 안 드리고. 감사합니다. 예, 이기성 위원. 그리고 영화 속에 나오는 택시의 그 차량 번호. 그게 또 지금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던데요. 차량 번호도 그렇지만 택시도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브리사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없는 소니 나오기 전에 그 기아에서 만들었는데 굉장히 이제 유명했죠. 그 다음에 그 포니죠, 포니. 소니가 아니고. 포니 맞습니다. 포니. 제가 실수했어요. 포니 나오기 바로 전이었는데요. 거기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유해진 씨가 이제 같은 동료 기사로 나오는데 아까 광주의 운전기사로 나와. 이것도 말씀드리면 안 되네. 아직까지 안 보신 분이 그 정도 많은데. 스포일러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 번호가. 차량 번호가 나오는데 왜 저 차량 번호가 저렇게 관심이 있냐면 말이죠. 서울 번호판을 달고 송강호 씨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단칸방에 딸 하나 남겨놓고 있어가지고 서울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그때 이제 유현 씨가 나와가지고 그 서울 번호판 갖고 왔다 갔다 하면은 계엄군한테 잡혀간다. 그렇게 해서 본 게 전남 2의 나 0310 이렇게 된 겁니다. 0310이 바로 3월 10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누리꾼들이 얘기하면서 3월 10일이 무슨 날입니까?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로 그죠? 파면 결정한 날이 돼서 이게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하여튼 뭐 영화는 이미 오래전에 또 촬영을 시작했을 테니까 그렇죠. 저걸 염두에 두고 미리 알고서 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우연의 일치일까요? 글쎄요,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감독은 의미 없는 컷은 전혀 쓰지를 않거든요. 콘티를 짜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감독 울박하게 뭐 이렇게
추론을 하도록 놔뒀는데 오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떻게 의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여튼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영화 택시 운전사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는 것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고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상당 부분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도 영화 속에서 이런 대목이 나오죠. 계엄군이 평화롭게 시위를 하고 있는 민간인 시위대를 향해서 조준 사격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직까지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이 민간인을 향해서 사격을 해도 좋다, 발포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속 내용과 관련해서 며칠 전에 주영일의 뉴스브리핑 팀이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의 민정기 비서관과 전화통화를 했었습니다. 당시 그 내용도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 민정기 전 비서관은 아직 이 영화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법적 대응이나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은 섣부른 단계다라고 하는 단서는 분명히 달았습니다. 다만 영화 속에서 이런 내용이 다뤄졌다고 제가 설명을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택시 운전사가 개봉이 돼서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데 네. 거기 보면은 그 시민들을 조준해서 계엄군들이 사격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거는 완전히 허위 날조고요. 그런 비슷한 영화들이 있었죠. 뭐 화려한 휴가라든가 난 본 적 없지만은, 그거는, 그건 완전히 날조된 사실입니다. 그 당시 조준 사격한 일이 없고요. 예. 예, 그냥 그 당시 계엄군이 자기들이 공격을 받으니까, 차량으로, 장갑차로, 버스로 막 졸진을 해가지고, 쉬고 있는 계엄군들을 길이 덮치니까 그 중에서 놀래가지고, 실제로 거기서 군인들이 몇 명이 희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앉아서 쉬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위 차원에서 사격을 한 거지, 난 영화는 안 봤지만 보면은 군인들이 쭉 조열해가지고, 앉아서 하다대도 일대 사격을 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없어요. 그런 일은 전혀 없었고, 그거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나왔고, 재판 과정에서도 그런 건 없었다는 게 이미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민정기 비서관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장면은 분명히 날조된 것이고 왜곡된 것이다. 그런 내용이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도 담겨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이 전두환 대통령은 법적으로 이제 처벌을 받았고 그 당시에 국가 공권력이 나서서 충분히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발포 책임자다 명령을 정확히 내린 사람이다라는 것은 이제 확인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불행한 사태 속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을 당했고 물론 그 와중에 소수의 군인들 희생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 사건을 놓고 전 대통령으로서 자꾸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자기 변호성의 회고록 같은 것을 내는 일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정말 쟁점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따져가려는 그 노력이야말로 이 문제로 인해서 그 국론 분열되고 하는 그 사회적 어떤 소모를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로 5.18 관련 단체와 유가족들이 낸 가처분 신청 법원이 받아들여서 판매나 배포가 현재는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이의 신청하겠다라고 하는 얘기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통해서도 공개적으로 했었고요. 민정기 비서관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책임론, 이 책임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선을 긋는 발언을 했습니다. 전 대통령은 그 당시 보안사령관이었거든요. 대통령도 아니고 계엄사령관도 아니에요. 전 대통령은 그 계엄군을 출동하거나 출동이라든가 아니면 그 당시 진압작전이라든가 이런 전혀 관여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그런데 그런 문제를 자꾸 전 대통령한테 추궁을 하니까 전 대통령이 답변하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들의 얘기를 인용 안 할 수가 없고, 그 관련 당사자들의 그 진술이나 증언이라는 거는 검찰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다 이미 나온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다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태현 변호사가 좀 당시 판결문이나 이런 거 좀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민정기 전 비서관의 얘기를 세 가지로 종합을 하면 이겁니다. 조준 사격은 없었다. 이 민정기 전 비서관 주장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발표명을 내리지 않았다.
그리고 군인들이 발표한 것은 자위권 측면의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일단 예. 그 주장의 판단 여부를 97년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서 확정한 제가 이제 사실관계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대법원 판결에서 조준 사격이 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쟁점이 아니었고요. 조준 사격이 있다 없다는 판단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발표 명령이 누구냐라는 건데 그것도 누군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란 목적 살인죄를 인정을 하고 그 신군부의 일단 범죄단체 가장 높은 사람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책임을 물은 것이지 누가 발표명령 구체적으로 내렸다고는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민정기 정 비서관이 얘기했던 그 자위권 측면의 발표다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97년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제 대법원 판결에 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일단 발표한 것은 내란 목적 살인죄에 해당하는데 피고인들 당시에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것은 광주의 시위를 진압하고 안정을 가져오기 위한 정당방해 또는 정당행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주장에 대해서 정당방해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자위권 차원이었다는 주장은 틀린 것이 된 것이죠. 예, 자위권 차원이라는 주장은 틀린 것이 됐다. 근데 어쨌든 간에 대법원 판결, 제가 그 당시 취재했던 기억이 나는데 발포 명령자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네. 판결문에도 나오지 않았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끝내 확인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찾아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책임일 수도 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도 과거 청문회 당시에 분명하게 광주민주화운동 발포 상황과 관련해서 자신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떻습니까? 뭐 너무도 커다란 말하자면 죄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압박감에서 짐을 피하고 싶은 심정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 당시는 대단히 위기 상황이었고 국가의 어떤 급변기여서 모르겠습니다. 그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아주 명료한 그 발표 명령을 내리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 가정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당시 사태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고 있고 또한 저 일을 발단시킨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어떤 반란 집단의 최고 우두머리는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분이 자기는 단지 명료하게 발표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말로 빠져나가려 해서는 좀 안 되지 않나. 그것은 말하자면 상처를 입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그 아픔을 겪도록 하는 일이 아닌가. 오히려 책임 있는 자세로 본인의 어떤 그 포괄적 책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다독이려는 쪽으로 발언하고 행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의 입장 표명,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시종일관 일관되게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다. 자위권 차원에서 현장에 있던 계엄군에서 자위권을 발동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정기 비서관의 발언 내용이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도 비판 발언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 영화를 계기로 진상규명이 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두환 대통령 즉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이 7일 한 방송사에 출연해가지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시민폭동이 분명하다. 영화 장면은 허위 날조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은 내란 목적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전 대통령 등이 받았습니다. 전두환 대통령과 발언 당사자는 즉각 5.18 명령 앞에 사죄를 하고 참여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꼭 들려드릴 발언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서 발포 명령자 반드시 찾아내겠다. 그리고 진상과 책임 규명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했다는 부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 광주 민주화운동을 한 택시 운전사 소식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5.18 광주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새 정부는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헬기 사격까지 포함하여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